자, 잘 쉬셨죠? 네, 네, 등기관의 처분에서 이의신청 보도록 하죠. 이의신청이란 등기관 처분 결정이 부당하게 되면 부당성에 대해서 시정 요구할 때 이의신청인데, 이의신청한다는 얘기는 일단 등기관의 요건이 부당한 결정하고 부당한 처분이 있어야 이의신청하는 것이 방법인데, 이 부당을 둘로 세분하게 되면 둘로 세분해서 적극적 부당이 있고 또 하나가 소극적 부당 둘로 세분합니다. 적극적 부당이라는 것은 해서 안 될 걸 하는 행위가 적극적 부당인데, 각각 사유 중에서 29조 1호가 뭐였었어요? 아까? 관할 위반. 두 번째 사건에 등기할 것이 아닐 때죠. 이 두 가지 등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를 실행한 경우를 적극적이라 말 쓰는 것이고, 소극적은 이 두 개를 이제 나머지 다 털어서 소극적 부릅니다. 그럼 적극적 부당은 29조 1호와 2호 두 개가 실행이 된 경우는 해서 안 될 거 등기한 경우가 적극적 부당이고, 나머지 소극적은 해야 될 걸 안 하는 경우예요. 해야 될 거 안 하는 얘기는 등기부등본 요청했더니만은 안 떼주는 경우. 등기 신청 들어왔습니다. 접수 받아야 돼요, 반드시? 예. 근데 접수를 안 받는 경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소극적 거르는데, 적극적, 소극적 둘 다 이의신청하니까 문제될 건 없고요. 그냥 법에 따라 세분한 기준이고, 두 번째 경우 이 부당성의 판단 시점은 언제 보고 따지느냐? 결정시나 또는 처분실 기준으로 이의신청하는 것이고, 새로운 사실, 즉 새로운 신사실이나 또는 신증거로서는 이의신청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로 이의신청 못하게 되고, 그때 정황 근거로만 이의신청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며, 이의신청할 당시에는 세 번째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일 것 나오는데,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을 하는데, 이해관계인의 개념은 이꼬르 등기 신청인이 원칙이에요. 원칙은 신청인만 가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풀어드릴 텐데 요거는 여기서 설명드릴 것 좀 놔두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의신청할 당시에는 다시 줄은 쳐드릴게요. 절차의 경우인데 어디 이의신청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이의신청 어디에 하느냐? 관할, 지방, 법원에 이의신청합니다. 이의신청 어디에 신청하시라고요? 관할, 지방, 법원인데,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서의 경우는 법원이 아니라 등기소가 됩니다. 서로 달라요.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시고? 지방법원에 하되, 신청서는 등기소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등기관이 행한 행위는 중요한 것도 별것도 아닌 것도 있어요. 별거 아닌 건 등기소 내에서 해결할 거 해결하고, 등기관이 선별해서 해결 못하는 것만 끄집어 올려서 속도 취소만 있는 겁니다. 한번 걸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의신청 어디로 가시되? 지방 법원에 가되, 신청서는 등기소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이점이고, 다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의신청 언제까지 할 것이냐? 불이익은 언제든지 가능하지 몇 개월, 몇 년에 이런 기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등기사무 계속될까 정지될까? 등기사무는 계속이 되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효력이에요. 여기까지 책 봐드리게 되면 이의신청 결정 처분이 부당할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맨 마지막 제출에, 이는 왜 291페이지 맨 마지막 제출에 신사실, 신증거로 이의신청할 수는 없다. 차리셨어요? 결정 처분실의 기준이 되므로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이의신청 안 받아줍니다. 넘어가게 되면 절차는 이의신청은 구술로 날 수 없고, 신청 정보를 어디다 제출하실 것? 등기소에 냅니다. 등기소에 내서 등기소에 이의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이의신청 어디에 하시래? 지방 법원인데 신청서만 등기소로 가는 겁니다. 달라요. 주의하시고, 이의신청서의 경우 기잘사항은 별거 아니니까 생략하고요. 세 번째, 이의신청 기간은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 이의견은 언제라도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로 이의신청은 안 받아줍니다. 마지막이 집행 부정지란 말 나오는데,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집행 효력이 없다요. 그럼 등기사무는 계속이 되는데, 이의신청을 잘부터 설명드린 다음에 밑에 1번, 2번하고 밑에 사유 설명드릴게요. 참고 박스 보니까 기본 원칙이에요.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 여부에 대한 구체적 예시란 말 나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3번까지 묶어버리세요. 아니, 위가 아니라 밑에 박스에서. 네, 1번, 2번, 3번 묶었어요. 3명의 공통점은 신청인이에요. 누구라고요? 신청인. 그거만 하면 그 세 가지 외울 수 있으니까, 외우는 게 알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보게 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격려한 등기가 채무자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 초반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항견으로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울 게 아니라 채권자 대위권 신청은 누가 했나요? 채권자가 신청했죠? 그럼 채권자 등기 신청인이에요? 그럼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도 그걸 아직 안 봤지만 상속 등기 누가 신청할까? 상속인. 그럼 상속 등기 위법하다 하여 상속인이 아닌 사람 이의 신청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신청인이 아니니까. 이해 갔어요? 세 번째 경우도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저당권 이전의 보기 등기에 대하여 이의 신청할 수 없다요. 저당권을 양도하게 되면 누구랑 신청할까? 등기 신청을. 요 집에 대해서 갑이 저당권 설정자가 있고 을이 저당권자가 있게 됩니다. 저당권을 병하고 둘이 저당권을 양도할 경우에 얘는 양수인이죠?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저당권 양도할 때 설정자 동의 받아야 돼요?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네? 없죠? 물건이니까. 자, 소유권은 물건이죠? 저당권도 물건이죠? 전세권도 물건이죠? 물건은 자유롭게 양도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만 자유롭게 양도하는 게 아니라 물건은 자유롭게 양도성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채권의 경우만 양도할 때 채권에 동의받으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양도할 때 동의 안 받고 양도할 수 있네요. 그럼 양도한 경우는 저당권자가 양수인에게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실행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인이 누구예요? 저당권자와 양수인 둘이 신청할 거 아니에요. 두 명은 신청인이니까 이의 신청할 수 있겠지만 얘는 신청인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고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번이면 3번의 공통점은 묶어놓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만 신청이라 기본 원칙은 신청인만 가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까지 갔어요. 요걸 잡아놓으시고 네 번째, 등기의 말소 신청에 있어서 이항기어에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정보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 등기 의무자는 말소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항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의 신청할 수 없다. 말소 등기할 때는 말 그대로 당사자 신청하는 겁니다. 제3자는 신청인이 아니니까 이의 신청할 수 없다가 되는 것이고 또한 달리 해석을 하게 되면 각각 사유 중에서 말소 등기할 때 제3자 승낙서가 없는 경우는 필요한 서류가 빠진 걸로 각하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가 빠진 것은 9번째 사유예요. 그럼 아까 배울 때 각각 사유 중 등기 끝난 이후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호, 2호만 신청하니까 9번째는 이의 신청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묶어놓을 때 누구만 신청하실 것? 신청인만 간다. 신청인이 아닌 사람 이의 신청을 안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잡아놓으시는데 위로 올라가서 1번, 2번 두 개 비교시켜 드릴게요.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 등기 신청인인 등기 권리자 및 등기 의무자에 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찾았어요? 네, 두 번째가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등기상 이항기가 있는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두 가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거 지워버리고 풀자고요. 요거하고 그 박스 밑에 나오는 거. 박스 밑에 등기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을 수리하고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 신청 나와 있죠. 오케이? 네. 각하 결정에 대한 얘기 등기 실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고 밑에는 실행했다. 이거 차이점이 나오는데 아까 실행한 경우 각하 사유 몇 개만 이의 신청을 해요? 1호하고 2호. 이제 크게 나누게 되면 자 따져보자고요. 각하 사유 중심으로 나누는데 각하 사유가 등기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럼 등기 실행할 수 없죠? 그죠? 근데 신청 들어와서 각하 사유가 등기 실행이 된 시점을 통해서 실행하기 전이냐 후냐를 보고 따져요. 따지는데 각하 사유 총 1호부터 11개가 있었네요. 1호부터 11호까지. 그럼 1호부터 11호까지 등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등기 실행 전이라는 얘기는 신청을 각하했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등기 실행해주지 않는 경우, 또 다른 말로 신청 각하란 말은 접수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각하 사유를 끼워 접수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접수는 무조건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접수 받은 다음에 각하하는 거예요.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니까
아예 접수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각하사유라고. 그럼 왜 접수 안 받냐고 기분 나쁘니 이의 신청할 수 있겠네요. 접수 받으라고. 받은 다음에 네 재량권을 보정을 명하면 돼. 보정해도 순위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접수도 안 받은 경우에 기분 나빠서 이의 신청할 수 있더라요. 그럼 등기 실행 전에는 누가 이의 신청하느냐? 이때는 등기 신청인만 가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신청인만. 그럼 접수 안 받았다는 얘기는 누가 기분 나빠요? 신청인만 기분 나쁘죠? 그럼 신청인만 이의 신청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고, 반대로 각각사유가 실행이 돼버린 경우 29, 1호는 뭐였었고 관할을 위반한 등기. 두 번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있었죠. 이 두 가지하고 3호부터 11호까지 아까 나눴었는데 이 두 가지는 등기가 절대 무효로 썼고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했었으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3호 이하 사유는 절대 무효 등기가 아니고 이의 신청, 직권 말소 둘 다 받아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건 기억나세요? 그럴 경우 이 두 가지 이의 신청은 누구 할 것이냐 문제인데 이 두 가지는 무효인가요? 무효죠? 그럼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어요? 민법 공부할 때 누구나 다 주장할 수 있고 취소는 취소권자만 할 수 있다고 배웠죠? 그럼 무효는 누구나 다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실행이 돼버린 경우에 등기 신청인도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이 한계가 있는 제3자도 이의 신청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3자 이의 신청하는 것은 두 개만입니다. 이 두 개만. 이 두 개를 뺀 나머지 전부 다 신청에만 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1번에 위로 올라 이의 신청인에서 1번이 꼭대기에 박스 위에 거 신청 각하 결정이라는 얘기는 각하 결정은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등기 실행되기 전에는 누구만 이의 신청을 해요? 신청인만 가는 거죠? 신청인만 가다 보니까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하나여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요. 하지만 이번에 등기를 실행한 처분 실행한 것은 몇 개만 신청을 해요? 두 개죠? 요 두 개 신청해도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제3자도 가능해요? 그래서 밑에 따라보는 것이 등기상 2항에는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3자는 몇 개만 가능하냐? 이 두 개밖에 안 돼요. 이 두 개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만 다 가능해요? 신청인만 가능하니까 잡아놓으시고 절대물 두 개가 있을 때만 제3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밑에 이 사유 보니까 등기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등기원의 각하 결정이 부당하면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 족하는 것이고 그 이유 사유에 대해 특별한 제한은 없다요. 특별한 제한은 없다 보니까 실행 전에는 접수받으러 이의 신청 다 가능한 거예요. 제한이 없으니까 다 가능하지만 반대로 등기를 신청을 수리하고 완료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법 29조 각호에 해당되어 각하하야함에도 등기관이 각하하지 않고 실행해버린 경우에는 29조 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여 이의 신청할 수 있고 3호 이하 사유는 이의 신청을 통해 말소할 수는 없다요.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하게 되면 등기 실행 전에는 이의 신청 어떤 거로 다 받아줘요. 제한이 없어요. 다 받아주는데 누구만 해라? 신청인만 하더라. 등기 끝난 이후에는 두 개만 이의 신청하는데 요거는 신청인도 가능하고 제3자까지 가능해요. 오케이? 왜 제3자가 가능하게 되느냐? 그게 무효니까. 무효 누구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이건 제3자이건 신청은 다 받아줍니다. 근데 이건 잘 안 내고 이거를 많이 내요. 그래서 아까 가능한 한 원칙은 누구로만 이해하셔라. 신청인만 이해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오른쪽에 등기관의 처분이 따라보는데 그럼 이 신청서가 어디로 들어왔느냐? 등기소로 왔겠죠? 신청서 등기소로 내라 그랬으니까 등기소에 받게 되면 이제 등기관이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등기관의 처분이 나옵니다. 등기관 입장에서는 이의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인정이 된 경우는 등기관 스스로 상당한 처분을 할 권한이 인정이 됐는데 상당한 처분이라는 것은 둘로 나눠서 등기 실행 전일 경우는 실행 전에 들어온 이의 신청과 등기 끝난 이후에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등기 끝난 이후란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개 의미하는 거죠? 두 개일 경우에 실행 전일 경우는 등기 안 해줘서 이의 신청 들어온 경우 등기 실행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 끝난 이후에 이의 신청 들어오게 되면 29조 1호하고 2호일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하면 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등기관이 향한 상당한 처분이 되는 겁니다. 등기할 수 있는 거 하라는 얘기고
등기관 이의가 인정 안 되는 경우는 등기관은 우견설 첨부해서 3일 내에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해결할 사항 해결하고 해결 못해서 법원을 보내라는 얘기예요. 법원으로 넘어오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 이의를 결정할 문제를 놨는데 지방법원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요. 인정이 안 되는 경우는 법원 입장에서 기각 결정 내리면 됩니다. 기각에 대해서 불만 있는 경우는 이의 신청에는 항고도 가능하고 지항고도 가능할 것이고 인정되는 경우는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결정할 때까지 등기사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문제 생기다 보니까 결정하기 전에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의 명의로 가등기를 명령한다거나 또는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로 명령해야 등기인데 이거 말고도 뭐 기록명령, 말소명령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이제 법에 나온 건 이 두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처분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 책 들어가서 이거 줄쳐드리고 넘어갈게요. 등기관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이제 업무 처리 나오는데 1번 이의가 인정되는 경우 찾았어요? 이제 기업권과 니은만 나오는데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떻게 해라? 3일 안에 사건을 법원으로 송부해라요. 오케이? 그럼 등기 실행 전일 경우는 보내면 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등기 실행해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 등기 실행 전에 처분일 것이고 반대로 등기 신청을 수리해서 완료한 등기된 이의 신청은 마찬가지로 이의가 이유 없으면 3일 내 법원으로 송부하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의가 있든 없든 3일에는 어떻게 하래요? 이의가 없는 것들은 송부하래요. 법원으로. 이 뜻이고 또 등기 실행한 이후에 이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29조 1호와 2호일 때에는 어떻게 해라? 직권으로 말소하면 되니까 그럼 위에 이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등기 실행 전일 경우 어떻게 해주고 실행해 주면 되고 실행 후는 직권 말소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요거예요. 실행 전일 경우는 어떻게 하고 실행해 주고 실행 후는 직권 말소해라. 이의가 인정 안 되는 경우는 법원으로 3일 안에 보내는 겁니다. 법원에 들어오게 되면 밑에 관할 지방법원 조치인데 이의를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서 인정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상당한 처분을 명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의가 인정 안 되는 경우 기각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는 비해송사건법에 의해서 항고나 지항고할 수가 있어요. 네,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번에 가등기 명령 찾으셨나요? 네, 그거만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등기사무 계속돼요? 정지돼요? 계속이 되죠? 그럼 여러분이 신청하는 게 실행이 안 돼서 등기 실행이 안 돼서 쭉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에 다른 자가 먼저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순위가 뒤로 밀릴 우려가 있다 보니까 리을번에 294페이지 위에서 리을번의 가등기 명령 찾았어요? 관할지방법원은 이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다 해서 여기 그 뜻이에요. 법원 입장에서는 이의를 결정하기 전에 뭘 명령하실 것? 가등기를 명령한다거나 이의가 있다는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럼 가등기에 넣게 되면 순위 밀릴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등기사무 계속되기 때문에 나오게 된 계기인데 이쪽은 잘 안 내요. 잘 안 내고 내게 되면 대부분 다 여기에요. 이의 신청은 어디에 한대요? 등기소 아니에요. 관할 지방법원에 가되 신청서는 등기소로 간다 이 뜻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잘 내는 부분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밑에 내려오게 되면 등기 실행 및 실행 후 조치란 말 나오는데 등기 실행이라는 것은 등기비 기재할 때 실행입니다. 실행할 경우 나머지 다 볼 필요 없고요. 생략하고 어디로 넘어가시느냐 여기는 한번 시간 읽어보세요. 거의 안 나올 부분이고 다음 실행 후 조치로 바로 가겠습니다. 등기 실행이라는 얘기는 등기비 기록할 때가 실행인데 앞서 배울 때 각하할 거 각하하고 그 다음에 취할 거 취하고 나머지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실행은 등기부에 기재할 때가 실행인데 앞에 말들은 나올 건 없으니까 안 보셔도 돼요. 등기 실행할 당시에는 순서가 접수번호 순서가 등기 실행 순서입니다. 어떤 번호가 순서래요? 접수번호 순서 등기 실행 순서인데 만약 접수번호가 다르게 등기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예요. 여러분의 등기가 접수번호 1번 제가 2번일 경우에 여러분을 먼저 실행하고 저를 나중 실행해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뀐 경우에 저를 1번 먼저 실행하고 여러분 나중 실행했습니다. 그럼 순서가 뒤바뀐 제 등기는 무효 등기일까 유효 등기일까?
예? 유효등기죠. 왜 유효일까? 관할 위반이에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등기할 건 맞죠? 순서가 바뀐 것 뿐이잖아요. 이 등기 당연히 유효한 등기고, 그럼 여러분은 왜 내 걸 나중 실행했냐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안 받아줍니다. 등기 끝난 이후 이의 신청은 절대 무효. 2개 받아주지 이의 신청 안 받아줘요. 그럼 여러분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방법인 거지, 접수번호 순서만을 내서 이의 신청은 할 수가 없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등기 실행은 이제 어떤 순서 따라 실행한대요? 접수번호 실행 순서 그거만 이해하시면 되고, 다른 건 뭐 나올 것 아닙니다. 표지부 등기상 소재와 지번, 지번 면적 기재라고 뭐 시험 볼 건 아니고, 이제 실행 후 조치가 나오는데, 등기가 끝나게 되면 의회에서 이제 등기필 정보란 말이 나와요. 이제 등기가 완료하게 되면 순서 실행한 후에 완료가 된 경우는 뭐가 나온다고요? 예, 등기필 정보를 주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등기필 정보를 주는데, 옛날엔 등기필증을 줬지만 지금 등기필증 주는 게 아니라 등기필 정보를 줍니다. 정보 보신 적 있으세요? 등기필 정보 최근에 등기하신 분 계세요? 아, 책 여기 안 나와 있구나, 사례가. 등기필 정보를 보게 되면은 요 가운데 비밀번호 칸이 있어요. 50자리 번호가. 옛날 등기는 이 등기필증을 직접 등기소 내게 됐지만 지금 내는 게 아니라 전자신청을 하게 되면 그 칸에다 입력시키면 돼. 번호 칸. 왜 무통장 입금시킬 때 보안카드 가지고 앞자리 2개, 뒷자리 2개 이렇게 입력시키죠? 그런 식으로 등기필 정보 비밀번호 칸에 있는 숫자만 입력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 제출한 걸 인정해 주는 거지, 서류 통째로 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걸 언제 주느냐 나오는데, 오른쪽 보시면 작성해서 A번이 등기필 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 명의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되, 대부분 예규에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 명의인별로 정할 수 있다. 등기 명의인이 권리자인가요? 권리자죠? 권리자별로 줄 수 있다 이 뜻이고, B번은 관공서가 등기 촉탁을 하게 되면 등기필 정보는 써먹을 일이 없으니까 작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기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하는 경우, 대표적인 예가 경매. 경매는 등기가 촉탁으로 시작해서 촉탁으로 끝나다고 배웠었는데, 경락인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을 해줘요. 그럼 나중에 경락인도 집 팔아먹을 때 써야 되나요? 예, 그래 등기필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여기 나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는 볼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안 나오니까. 예. 그럼 관공서는 정보를 만든다 안 만든다? 원칙은 안 만들어요. 대신에 어떤 경우만 준대요? 권리자를 위해 촉탁하는 경우, 대표적인 예가 경매의 경우 나오는 겁니다. 경락에는 집 팔아먹을 때 써야 되니까. 그래서 A번에 297페이지 맨 꼭대기에 원칙은 누구에게 주되? 기업권은 권리자에게 주되. 오케이? 하지만 관공서는 막 작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로 등기 권리자를 위해 촉탁하는 경우는 작성한다고 나온 것이, 그 예가 바로 경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일단 잡아놓으시고, 작성하는 경우, 작성할 필요 없는 경우 나오는데, 작성하는 경우 잘 보시면 돼요. 작성하는 경우 언제 작성하느냐? 잘 보실 것. 얘는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알고 가실 부분이 외우는 거 아니에요. 등기필 정보는 책에 중요한 말이 빠져 있는데, 언제 작성하느냐? 정보는 등기 권리자가 신청한 경우에. 언제 준다고요?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만 줍니다. 그럼 어떤 등기를 신청해 주느냐? 밑에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에서 A, B, C 나와 있죠? 고등기하면 주는데, 첫 번째 A번의 경우는 권리에 대해서 보존등기나 또는 설정등기나 이전등기 끝나게 되면 정보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 B번의 경우는 A번 권리에 대해서 설정등기하고 이전등기에 대해서 가등기하는 경우도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배울 때 소유권 보존등기했습니다. 소유권은 등기필 정보 있어요? 예, 전세권도 줘요? 저당권도 줘요? 전세권 이전 등기도 줘요? 다 주는 거예요, 정보는. 소유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등기도 정보가 나오다 보니까 아까 소유권만 등기필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고 떠드는 거예요. 모든 권리 다 갖고 있다 이 뜻이고, 세 번째가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이라는 말 나오는데, 10번에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있더라. 추가하다는 얘기는 뭐를 의미하느냐? 얘는 공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유는 지분 팔아먹을 수 있어요? 가능하죠. 합의는 지분이 있어요?
집어는 있지만 팔아먹지 못하다 보니까 권리자가 바뀔 때 합의는 병이 연기하는 거예요. 그럼 권리자를 추가한다는 얘기는 모름이 하는 것이고 공유름이 하는 것이고 변경한다는 얘기는 이건 합의름이 하는 겁니다. 공유는 합의도 소유권인가요? 이건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요 세 개 등기를 실행했을 때 정보가 나오는데 누가 신청할 때만 주더라? 등기 권리자가 신청할 때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없으면 정보 줄까 안 줄까? 안 주는 거예요. 요걸 외우시고 밑에 정보 주지 않는 경우 나와 있죠? 찾았어요? 같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말소 등기란 말이 있어요? 없죠? 말소 등기 정보 나오지 않는다. 말소부 등기 있어요? 없죠? 안 나옵니다. 표제부 등기 나와요? 안 주다 보니까 표제부 등기나 또는 말소 등기나 말소부 등기 안 주는 것이고 B번, C번, D번 묶어 놓으세요. 묶어 놓으시는데 2번부터 설명드릴게요.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 경우는 맨 꼭대기 작성 방법 보니까 맨 꼭대기에 니은 B번에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해 촉탁해주는 경우는 작성한다. 아까 그 얘가 뭘로 이해하셔라? 경매. 그래서 내려오니까 다시 2번이 영어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작성할 필요가 없다요. 하지만 다만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해서 소유권 보존 이전 등을 촉탁할 땐 작성을 하는 게 예외 규정이에요. 그럼 이제 A번하고 2번은 풀었죠? 이제 B, C, D번 이 세 개를 풀어야 하는데 실파장을 보시니 풀자고 이제. 자, 정보 누가 신청하면 준대요? 요걸 잡아야 돼. 요걸 잡아야지 여기 풀려요. 이걸 안 잡으면 이 뒤가 안 풀려요. 누가 신청한다 주더라? 등기. 권리자가 신청하면 준다고 떠들었죠? 근데 등기가 끝났는데 등기 권리자가 신청 안 한 경우는 등기 권리자가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은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 이거 말을 풀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이러면 대답이 대화가 되지. 이거 외우는 게 한계가 있어요. 자, 등기 필정보 누가 신청하면 준대요? 등기 권리자 신청하면 준다. 그럼 등기가 끝났지만 권리자 신청 안 한 경우는 정보 안 준다예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채권자가 대위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 대위 신청은 지분 누가 샀어요? 채무자가 샀지요? 신청은 누가 했나요? 채권자. 그럼 채권자 신청한 경우에 등기표 정보는 작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채권자 대위 신청 정보를 작성하지는 않고 대신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준다. 이 말이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누가 신청했대요? 말 그대로 의무자가 신청했죠? 권리자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정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미등기 부동산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게 되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했다는 얘기는 신청한 자가 없습니다. 이거 직권을 한 거니까. 그럼 신청한 자가 없기 때문에 정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정보가 왜 안 나올까? 권리자가 신청한 등기가 아니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일단 큰 틀은 그래서 요게 맥이에요. 나름대로는 정보 누가 신청하면 준대요? 권리자가 신청하면 주고 이 등기를 할지라도 권리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보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밑에 B번, C번, D번은 등기가 끝났다 할지라도 정보를 주지 않는 겁니다. 왜 안 주더라? 권리자 신청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통지 방법하고 밑에 통지 방법은 안 보고 상대방을 볼 텐데 등기 이렇게 A번이 등기와는 등기를 마치면 등기표 정보를 등기 명의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해서 권리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고 다만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해주게 되면 경락인을 위해 촉탁해주게 되면 관공서나 경락인에게 교부하면 되는 겁니다. 법정 대리가 등기 신청을 하더라. 그럼 누구한테 줘야 돼요? 법정 대리인에게. 맨 밑에 줄이에요. 법인은 누가 받고? 대표자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와 관리인이 받는 것이 법정 대리다 보니까 그렇게 주면 된다고. 그건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고요. 넘어가니까 이제 정보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서 미음번 남아있죠?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쭉 내려오니까 E, F, G 또 남아있죠? E, F, G 이건 정보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 E, F, G가 요 세 개예요. 중요한 것이.
이 세 개 정보를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통지할 필요가 없을까? 권리자가 신청한 등기가 아니니까. 이해 갔어요? 그다음 실효성과 안 보셔도 되고 다음 페이지에 등기 완료 통지로 넘어가는 거 이제. 자, 여기 잠깐 보시고 이제 말을 정리한 다음에 통지를 보자고요. 자, 등기표 정보 누가 신청하면 줘요? 권리자 신청하면 주죠. 근데 이 등기를 권리자 신청하면 정보를 받는데 이 등기를 할지라도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 대유 신청하게 되면 정보 작성하지 않았지요? 그럼 집산 채무자 등기된 거 알까 모를까? 모르니까 알려주는 게 299페이지에 등기 완료 통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정보를 주면은 통지할 필요겠지만 정보가 안 나오니까 뭘 줘라? 등기 완료 통지서가 날아가는 경우가 5개가 나오는데 거기 6개가 들어와 있죠? 근데 신청인을 다 집어넣어서 그런데 등기 완료 통지의 경우는 이렇게 나옵니다. 법조문에 다음 등기가 끝났을 때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자에게 해라. 각 호의자라는 것은 법에 5명이 나와 있게 됩니다. 5명에다가 신청인이 들어와 있죠? 써야지. 신청인 플러스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자 5명이 주란 얘기예요. 여러분 교재에서 신청인 및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오케이? 합쳐놔 버려서 그래요. 그럼 신청인도 받고 누구도 받아라. 각호도 받는다요. 신청인 잠깐 놔두시고 니은번부터 먼저 볼게요. 니은번이 뭐가 나왔어요? 승소한 등기, 의무다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교부해라? 통지서는 권리자에게 줘라. 찾았나요? 그럼 권리자가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채권자 대유 신청을 하게 되면 누구 주래요? 피대이자, 다른 말로 채무자. 그 다음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게 되면 소유명의인, 소유자 찾았나요? 예, 자, 요거부터 먼저 보자고. 요 3명의 경우는 자격이 어떤 자격이에요? 전부 다 등기 권리자들이 권리자. 권리자들이 등기, 얘네가 자기 등기 신청했으면 뭘 받아야 되는데 권리자 신청 등기부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권리자 신청했대요. 지금 안 했으니까 통지를 대신 받은 거예요. 그럼 이 3명은 집 팔아먹을 때 등기필증이 있다 없다? 없어요. 통지를 대신 내면은 가름해 주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등기필증 배울 때 페이지가 아까 27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70페이지 가시니까 맨 꼭대기에 등기필 통지서의 대용 찾았어요? 그럼 거기 나온 게 채권자 대위권 승소한 등기 270페이지 270페이지 맨 꼭대기 가니까 등기필 통지서에 대용 나와있죠? 대용은 통지를 대신 쓰라는 얘기 등기필증에. 그럼 채권자 대위권의 경우는 정보를 만들었어요? 채권자 대위권 정보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잖아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 안 만들었죠? 직권 보존 등기 등기필 정보 안 만들었으니 이 3명은 등기필증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신 뭘 받은 게 있어요? 통지서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거기 나갈 때 뒤에 가면 나오니까 다시 설명드릴게 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다시 채권자 대신 신청했습니다. 정보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 정보 안 만들어요. 직권 보존 등기 정보 안 만들어요. 그러면 이 3명은 권리자들이지만 정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니까 정보가 없잖아요. 대신 받은 게 뭘 받았어요? 통지서. 얘를 등기필증에 대신 사용할 수 있다가 대용의 뜻이에요. 그럼 요걸 내면은 등기필 정보 제출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밖에 뭐 받은 게 없으니까. 뭔 말인지 같죠? 그 다음에 요 3가지가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맞아 정리할 게 또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고, 관공서가 촉탁을 하게 되면, 등기가 끝난 이후에 등기원래 통지서가 관공서에 교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할 것이 아까 매매계약을 통해서 매도인이 등기필증을 냈어요. 매매계약을 통해서 등기 신청할 때 매도인이 등기필증 냈죠? 그럼 매도인이 낸 것은 매도인 다시 줘라 아니면은 매수인 줘라? 매도인 다시 준다 그랬었죠?
근데 매도인이 등기별적 잃어버린 경우 대신낸 거지 확인 조서하고 확인서면 대신 냈잖아요. 그럼 등기 끝난 후에 확인서면 공증서를 매도인 다시 주느냐 매수인 주느냐요. 매도인 건 다 매도인 다시 주라고 그랬습니다. 매수인 새로 만든 걸 주는 것이고. 이해 갔어요? 아니 오늘 배운 건데 아까 매도인이 등기별적 냈죠? 아예 대화를 하면 돼 맞춰서. 그럼 매도인은 건 누구 줘라? 매도인을 주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매도인이 등기별적 잃어버리게 되면 대리인이 확인서만 써줄 수도 있고 공인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등기별적 대신 낸 거죠? 다시 누구 돌려줘야 돼요? 매도인 주라 그랬잖아요. 돌려주면서 등기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 이 두 가지에서 매도인이 낸 서류가 아니니까 등기필 정보 멸실한 경우에 등기필 정보 멸실 시에는 등기가 끝난 이후 마지막으로 의무자에게 통지해 주게 됩니다. 의무자 통지는 이게 마지막 확인 차원이에요. 이게 5명 받는 것인데 여기다가 누굴 또 주래요? 신청인도 주라 그랬죠? 신청이 따라 붙던데 2명이 따라 붙는 겁니다.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한 경우 등기 누가 신청했어요? 채권자가 있죠? 그럼 채권자도 받는 거예요. 신청인으로서. 그래서 아까 채권자 대위 신청할 때는 정보를 작성하지 않으며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각각 등기원래 통지를 하여한다는 말이 따라 붙은 것이고 또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권리자는 통지 받네요. 근데 권리자 신청이 아니라 의무자 신청했죠? 의무자 같이 받는 겁니다. 이 2명이 신청인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같이 섞어놔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나누려고 그러면 이 2명은 어떤 입장이고 신청인 입장이고 이 5명이 각호예요. 근데 24회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신청인은 하나도 안 보고 있고 이것만 외웠어요. 다 외우고 있다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의무자에게도 통지한다 그러니까 권리자만 통지받는데 다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통지는 신청인도 받고 누구도 받는다. 각호 얘네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채권자 대리권 누가 신청했어요? 신청은 채권자가 있죠? 채권자도 받고 채무자도 받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의무자 신청했네요. 의무자도 받고 권리자까지 받는 게 신청인의 자격이에요. 이 2명이 신청인입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다 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를 뚫어야 돼. 이거 외워서 뚫는 게 아니라 아시면 돼요. 다시. 정신없죠? 죽겠죠 지금? 나는 미치겠어요 지금. 자, 잘 들으세요. 등기가 끝나면 뭐를 줘요? 대화를 해. 등기별 정보를 주죠? 이건 누가 신청한 때만 줘요? 등기 권리자가 신청한 때만 주는데 이런 등기하면 준다는 얘기예요.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럼 권리 등기에 대해서 하면 준다는 얘기인데 이 등기를 할지라도 권리자가 신청 안 하게 되면 정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보를 안 주니까 대신 뭘 줘라? 통지서 줘라 이 뜻이에요.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본인이 여기 들어가면 돼. 내가 집을 샀다. 그럼 내가 등기 신청한 게 뭘 받고? 등기별 정보를 받는 것이고 집은 내가 샀지만 등기를 내가 신청한 게 다른 자가 먼저 신청해버리게 되면 내 등기를 해주게 되면 내가 신청 안 했잖아요. 이때 정보가 나오지 않고 뭘 대신 받아라? 통지서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3명은 권리자가 3명이지만 얘네가 등기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3명은 뭘 대신 받아야 돼요? 통지서. 집 팔아 먹을 때 등기필증이 있어요? 없으면 통지서로 대신할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270페이지에 이 3명은 등기필 통지서의 대용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오케이? 여기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한 번 더 할까요? 이제 이해 갔어요? 네, 요거 잡고 들어가시면 될 부분이고 아이고 자 힘들죠? 자, 이제 시작이니까 5월달 듣고 7월달 넣으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안 되겠다. 한 번 더 하자. 기본이다. 정보 누가 신청하면 주고 나도 강시에서 오기가 좀 있어요. 고집이 좀 있으니까 정보 누가 신청하면 줘요? 권리자가 신청하면 준다. 단 권리자 신청하지 않으면 정보가 나오지 않고 대신 주는 게 등기 완료 통지서. 통지서 누구한테 주느냐? 신청인 및 다음 각호란 얘기예요. 우리 지금 같이 합쳐버렸죠? 신청인으로 받는 사람이 몇 명이 있고 2명, 각호가 5명이에요. 같이 받는 거예요. 2명씩 이렇게. 요거는 여기까지 잡고 들어가시면 여기는 끝나는 부분인데 이걸 못 잡고 그냥 그 부분 읽었다가는 그게 그 말인지 저게 정말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오케이? 예, 앞으로 한 서너 번 더 들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요게 등기 끝나고 나오는 정보입니다. 공부한 여러분 죽겠지만 난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299페이지 하단부에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란 말 나오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우선일까 대장이 우선일까? 소유권은 등기가 우선이죠. 여러분 집을 사고 땅을 샀을 때 분명히 등기 신청할 거예요. 등기가 끝나게 되면 대장 신청했나요? 안 했죠? 그럼 대장에 소유자 바꾸라고 등기소가 알려줍니다. 이걸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고 불러요. 근데 대장에 나오는 권리는 소유권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소유권의 변경, 소유권의 경정, 소유권의 말소, 소유권 말소회복까지만 통지해 줍니다. 바뀐 경우 통지해 주게 되면 통지받은 내용대로 소유권을 정리하면 등기부랑 대장 소유권 일치가 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에요. 소유권이 바뀌면 통지가 들어가는데 소유권 안 바뀌면 통지할 필요 없겠네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했습니다. 주인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통지할 필요 없습니다. 소유권 압류 들어온 경우는 주인 안 바뀌었네요. 통지할 필요 없고 소유권은 가압류 통지할 필요 없다. 그럼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지체 없이 통지하는 것이 소유권 변경사실 통지라고 부르고 다음 페이지 나온 것은 이제 과세 자료 송부인데 과세 자료 송부는 소유권 보존과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세 목적으로 송부가 들어갑니다. 송부는 왜 하느냐? 세금 제대로 납부했느냐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세무서에 알려졌다는 얘기는 국세일까 지방세일까? 세무서는 국세만을 다뤄요. 국세. 그럼 개인이 양도한 경우는 납부할 세금. 개인이 양도한 경우 양도시 납부할 세금. 양도소득세. 법인 양도한 경우는 법인세 상속받았네요. 상속세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했느냐 확인을 목적으로 내는 것이 이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족 간의 매매계약을 통해 등기를 넘기고 다 끝났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자료가 다 넘어갑니다. 세무서에. 세무서에서 딱 봤더니만은 아쭈구리 아버지랑 아들이 매매계약을 통해 등기해서 불러요. 둘 다. 불러도 진짜 매매계약 맞습니까? 물어봐요. 지금 물어보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안 물어보고서 저 두 분 다 등기 끝났는데 매매계약서 사본하고요. 통장 사본하고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못 모르고서 이제 가서 왜요? 그러면 가져오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막 이것저것 가져가죠. 통장 사본에 돈 버는 사실 입증되면은 조용히 끝나는 것이고 부모 책가에 통장에 돈 버는 사실이 없으면 그건 증여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일단 친족 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을 하다 보니까 일단 아버지 자식 간의 매매계약 했다 할지라도 법에서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럼 니네 증여했을 것이다요. 그럼 아니다. 우리 매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 매매임을 입증하는 것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토노간 사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증명하는 순간 처벌을 안 받는데 증명 못하는 순간 처벌받게 돼 있어요. 앞서 배울 때 증여를 매매로 등기했다가는 3년 이하 징역 1억 원이나 벌금에 처하다 보니까 처벌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등기 다 끝나더라도 결국은 조사가 돼요. 아시겠죠? 등기 끝난 거는 등기관 형식적 변사건 때문에 계획서가 다 등기 넘어가는데 결국은 걸리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고 자 다음 주에는 쭉 가시게 되면 페이지 314페이지에 변경 등기부터 해서 다시 또 나가도록 하죠. 오늘 배운 데가 등기부터 가장 어려운 데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 뭐 당연히 이해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한 번 듣고 뭐 안다 그러면 그건 욕심이 될 것이고 다음에 또 듣고 또 들으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가능한 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등기필 정보 누가 언제 내는지 오케이? 주소증명 정보 누가 언제 내는지 인감 누가 언제 내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대화가 되기 시작하지. 그 서류를 그냥 두리뭉실 받다가는 누가 내긴 내둔데 그러면 이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에 또 들으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